특히 일본 미디어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 대통령 이분입니다 라고 냈을 때 아마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을 먼저 와주셔? 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랑 이제 일본이 느끼는 거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좀 크게 좀 상징성을 부여한다고 해야 돼, 일본에서. 당장 이제 박간혜가 이제 요 근래에 올린 일본의 이 8.15 있잖아요. 일본의 종전 기념일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좀 이제 일본 내에서도 그게 뭐 13년 만에 나온 단어라서 뭐 좀 이제 인식이라든지 그게 좀 바뀌고 있다. 라는 그런 찰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좀 여러모로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뭐 서프라이즈는 없어요. 이미 이제 대충 요러요러한 거를 합의를 할 것 같다가 실제로 이제 있잖아 두 정상이 이제 그 발언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의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상회담에서 정해진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이전에 왜 어떤 무드가 있었는지,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걸 종합해가지고 일본의 좀 주요 미디어를 좀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현재 일본에 있는 이시바 총리의 입지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좀 일본 내부의 이런 좀 사정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한국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협력 강화 확정을 위한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꽤 주목하는 그런 뉴스로 NHK에서 계속 메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당장 옆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NHK 지금 메인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보도를 계속해요. 도착했다. 이제 회담 시작한다. 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자, 이제 회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관계를 안정적이고 의미있게 발전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NHK가 뭐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습니다. 지금 뭐 도착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회담이 끝났는데 이 내용이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한일 정상회담 요약 및 공동 보도 자료. 이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걸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자 또 물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거죠.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확대를 이제 발표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난 8월 21일이죠. 이미 일본과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2회까지 확대하기로 뭐 거의 실무진끼리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한 거다. 워킹 홀리데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만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연령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나 이제 뭐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엄청나게 막 정규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일하긴 싫고 대신 뭐 일도 좀 하면서 1년 정도 살아보면서 좀 이제 한 맛 좀 볼까?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원래 일회성입니다. 예, 그거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못 가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2번 가자. 1년짜리 2번으로 가자. 서로 한일 양국 간의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비자의 확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예. 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게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젊은 층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미 기성세대는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역사적 문제부터 이래서 좀 이제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젊은 친구들은 서로 문화라든지 일본에서 뭐 K-팝이라든지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좀 이제 친화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가지고 나오죠. 양국의 젊은 층의 교류를 늘리자. 무슨 뭐 협정을 했습니다. 아니 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의미는 없는데 일본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 회담이 발표가 됐을 때 일본에서 이게 제일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일본에 왔다. 이게 일본 경제신문이고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똑같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에 온 게 처음이다. 각종 언론사가 다 다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됐었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좀 이제 일본 내에서도 상징하는 게 커요. 뭐냐면은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제일 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인사하려면은 미국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 가는 길이 하더라도 일본에 들렸다가 미국에 간다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엄청나게 이번 정부는 뭔가 일본을 중요시 여기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플러스 있죠. 일본 요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단독 인터뷰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특집 기사로 보도를 했거든요. 오기 전에. 특히 일본 미디어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 대통령 이분입니다라고 냈을 때 아마 일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을 먼저 와주셔? 왜? 라는 좀 충격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추미코가 정확하게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 몬스터라 불렀어요. 이거 일본 잡지네요. 예. 이게 각종 언론사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반일 몬스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음 정권은 난리가 난다 라는 게 일본의 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시절의 발언부터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은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일본에 대해 좀 이제 적대적이라든지 좀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8.15 광복절 한국 대통령의 이제 연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단어가 안 나왔죠. 오히려 이제 뭡니까, 좀 화합해서 잘 가자 하니까 그때 일본이 한번 이랬단 말이에요. 뭐지? 뭔가 다른데? 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뭡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와? 야, 이거 뭔가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다, 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언론이 좀 혼동을 하는 게 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도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일본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요미우리랑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이번에 일본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미우리도 자신 있게 한국 대통령이 한국 미디어보다 먼저 우리 인터뷰를 받아주셨다고. 그렇죠. 당장에 상케이랑도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본은 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약간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각종 언론사가 정정 보도식으로 낸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 대통령은 저런 방장이다 였는데 그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당장에 또 올해가 여러분 한일 수교 6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키워드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좀 나름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동양 문화권에서 60년이라는 게 여러분 한 번 도는 거잖아요. 이 60에 대해서 일본은 좀 크게 의미를 가지고 올해는 좀 이제 한일 관계에서 좀 이제 집중 조명을 하자라는 그런 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일본 대사관이니까 여러분, 일본 대사관은 일한이라고 합니다.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지난 이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 대사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디오 서신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이제 60주년을 축하합시다.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이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이래로 이시바짱이 온 거예요. 이시바 천리는 비디오 말고 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시바짱만 간 게 아니라 이 기시다 조총리 가서 이제 간파이 이거 했던 거였대요. 진짜 그러면 제대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에 가게 되기 전에 일본에서도 이런 행사에 나오잖아요. 기시다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현 전 총리 4명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좀 파격적으로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올해는 중요한 해입니다라고 지들이 했던 거지. 사실은 그러면 미리 이렇게 조금 일본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미 6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전례 없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전례가 없으면은 그 일을 못 합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맨날 일본이 하는 일인데, 전례가 없는데 뭔가 좀 오픈 마인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미국 가는 길에 하더라도 먼저 들렸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라는 식으로도 많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번에 먼저 온 거 있잖아요. 미국보다 먼저 방문했던 걸 하나 더 의미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본의
이시바 총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 이시바 총리가 그렇죠, 여러분.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예, 요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지지율 38, 지지하지 않는다 45%입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에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전례 없이 일본에 먼저 왔다는 거는 이시바짱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일본 총리가 못 해놨던 걸 이시바짱이 했네? 업적 달성이네? 그러면 이시바 총리 외교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외교 좀 하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도 이시바 총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죠. 한일 간에 과거사 있어가지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뭐라 됩니까? 기존에 있던 좀 강경한 총리들과 좀 다른 입장이죠. 예, 흔히 말하는 좀 아시아 중시 그런 거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일본 총리 후보로 오는 사람이 좀 강경파 야스쿠니 가고 일본이 짱짱맨이고 역사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사람이 총리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누구? 이시바 총리가 실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이시바 총리가 있는 게 한일 관계 입장에서는 편하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서로 머리 써서 해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많이 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뭐 아마 발표는 안 났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나 더 기대하던 게 사실 있었어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이거 있었죠. 일본 한국 간 입국 수속 원활화 조치. 예, 이거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이거 이제 김포 김해부터 이래서 하네다 공항, 뭐 후쿠오카 공항 이래가지고 빠르게 입국 심사 가능한 거. 이거 이용하셔서 아마 일본 가신 분 아마 계실 건데 이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빠를 수가 너무 놀랍다. 찬사 쏟아진 한일 입국 심사 패스트트랙.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한 번 더 이거 연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도 말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왜냐면 요미우리에서도 이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한 번 더 재설치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혹시 이번에 또 의결에 나오나요? 했는데 이번 나오지 않았어요. 사전에 확정이라는 그 뉘앙스로 보도가 됐었는데. 근데 추후엔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실무진 가서. 그래서 이제 60주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뭔가 의미적, 상징적인, 예, 그런 거로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나 찔러본 게 있었죠. 일본이 얻고 싶은 거. 여러분 이 뉴스 기억납니까? 고이즈미 신조로 펑쿨색 씨가 일본의 농림수산부 장관입니다. 와서 미리 한번 찔러놓죠. 뭐 일본 수산물 수입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이제 한국 국민들의 국민적 여론부터 이래가지고 그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아마 뉴스에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뭡니까? 이시바 총리, 한국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할 듯 이러면서 뭔가 좀 있잖아요. 이미 선발대 보냈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리 요미우리 단독 인터뷰 때 얘기했거든요. 예. 이거 일본 수산물은 한국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오겠네요. 라고 이미 이제 8월 21일에도 일본에 떴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한국에 가고 거대 언론 일부를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식으로 말하는 게 왜 이유가 있냐면은 중국이 오케이 했거든요. 예. 예, 중국이 뭐 100% 제게는 아니지만은 일부만이라도 일본의 수산물을 갑자기 중국이 오픈마인드로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좀 미리 좀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된다. 여기서 일본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여기 관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발언과 좀 모순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권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도 있잖아요. 일본의 각종 언론사가 분석 기사도 많이 내고 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 큰 거 없네. 발표한 것 중에 별로 없네. 그냥 잠깐 들려다 간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일본 내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불안한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거 플러스 그래도 한일 수교 60주년이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도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일본도 과거에 뭡니까? 지난 6월 달에서 행사에서 현직 총리, 전직 총리가 등장해가지고 전례 없던 일을 했던 것처럼 서로 뭔가 좀 이제 갑자기 가면은 한일 양국 간에도 있잖아요. 좀 이제 친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다가가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게 놀랍냐고요? 그렇죠. 반일 몬스터라는 별명이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너무 본인들이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가다 보니까 요미우리부터 이래가지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는 이런 좀 정정보도부터 해서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보다 오히려 일본의 미디어가 그거 수습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응이 컸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거 당장에 여러분 그 박간의 영상 두둥.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한민국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영상 올렸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번 당선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각종 주요 언론 미디어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다 똑같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했었네요. 했었어요 그때. 한일 관계 끝났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전례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본 언론들이 본인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점에서는. 뭐,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게 미국보다 먼저 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기사가 막 쏟아지니까,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웃기더라고요. 당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과거랑 달라요. 옛날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최고였고, 중국은 일본 기업들이 가서 공장 세우고 기술 알려주는 데였고, 한국도 옛날에 기술 이전해준 걸로 먹고 살던 그런 나라였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그게 사라지고 그리고 특히 중국이 너무 갑자기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 먹힐 것 같아. 혼자서 안 돼요. 그러면은 뭔가 협력을 해야 돼요. 상징성이라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이거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다른 해에는 못하더라도 올해 했다 하면 올해는 의미 있는 해니까 올해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넘길 수가 있고 자기들도 반대의 급부가 있는 쪽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60주년 이란 것 자체 좀 큰 의미를 두고 이번 뭡니까 한일 정상회담 뭐 큰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